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8장 텐서플로우와 딥러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딥러닝 시스템을 텐서플로우로 구현하는 것을 학습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입력을 클래시피케이션하는 심플 뉴럴 네트워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단층 뉴럴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입력 레이어와 출력 레이어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간단한 심플 뉴럴 네트워크를 가정한 것입니다. 입력 레이어에 존재하는 뉴런이 2개인 것입니다. 출력 레이어에 존재하는 뉴런이 3개가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뉴런은 시냅스로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연결 강도가 지정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연결 강도가 W, 즉 weight로서 표현된 것입니다. X1과 B1의 연결 강도 W11인 것입니다. X1과 B2의 연결 강도 W21이 되는 것입니다. X1과 B3의 연결 강도 W31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X2라는 뉴런도 출력 뉴런 B1, B2, B3와 각각 연결되고 weight가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력 뉴런에서 산출되는 출력은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해서 최종 출력 Y1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출력 레이어에 있는 비트라는 뉴런에서 생성되는 출력은 액티베이션 렐루 펑션을 적용해서 최종 출력 Y2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B3의 출력 역시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해서 최종 출력 Y3를 출력하는 뉴럴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입력 레이어에 뉴런 2개, 출력 레이어에 뉴런 3개가 있는 것입니다. 웨이트 6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심플 뉴럴 네트워크, 즉 단층 뉴럴 네트워크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털과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포유류인지 아니면 조류인지를 분류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임포트 문장입니다. 텐서플로우 tf라는 심볼로 임포트 해올 것입니다. 다음 임포트 해오는 것입니다. numpy라는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패키지를 np라는 이름으로 임포트 해오는 것입니다. 입력 데이터 디파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데이터는 x 데이터로 표현할 것입니다. numpy에서 제공되고 있는 배열 연산 이용할 것입니다. array 이용하는 것입니다. 입력 데이터 6개가 주어진 것입니다. 0,0, 1,0, 1,1, 0,0, 0,0, 0,1이 주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가 털에 관련된 요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개에 관련된 요소인 것입니다. 털과 날개가 없는 경우인 것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털은 있고 날개가 없는 경우, 털과 날개가 모두 있는 경우, 털과 날개 모두 없는 경우, 날개만 있는 입력 데이터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각각의 입력에 대한 출력 데이터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numpy에서 제공되는 array, 배열 연산 이용할 것입니다. 첫 번째, 털과 날개가 모두 없는 경우, 첫 번째 요소를 1로 함으로 인해서 기타, 포유류도 아니고 조류도 아닌 경우입니다. 두 번째 입력에 대한 출력은 털만 있는 경우입니다. 털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3개의 요소 중에서 두 번째를 1로 하는 것입니다. 포유류라는 출력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기타, 포유류, 세 번째 요소가 조류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데이터는 털도 있고 날개도 있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기 때문에 조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타, 포유류, 조류 중에서 조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털과 날개가 없는 경우입니다. 털과 날개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타인 것입니다. 1, 0, 0 기타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털과 날개 중에서 날개가 있는 경우입니다. 조류인 것입니다. 따라서 출력은 0, 0, 1로 정의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X 데이터와 Y 데이터, 즉 입력과 출력 데이터를 디파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데 사용되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출력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개의 원소 중에서 하나를 1로 설정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를 1로 설정해서 그 1에 대응되는 값을 1대1로 매칭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소가 1이면 기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소가 1이면 포유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소가 1이면 조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을 on, hot, encoding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핫하게 지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뉴럴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첫 번째 원소가 1이면 A, 두 번째 원소가 1이면 B, 세 번째 원소가 1이면 C 등으로 1대1 매칭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신경망 모델 구성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laceholder X와 Y를 디파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placeholder 값은 연산 과정에서 전달될 것입니다. 전달되는 데이터는 실수형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데이터는 32비트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4바이트형 실수형 데이터가 X와 Y에 전달될 것입니다. 다음은 weight 값의 초기 값을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입력 레이어의 뉴런이 2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출력 레이어의 뉴런이 3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연결은 6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개의 weight 값의 초기 값을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2행 3열로 배열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6개의 weight 값인 것입니다. 그 초기치는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1에서 1 사이의 값을 유니폼, 균일하게 분포시킨 다음에 그 값들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발생시켜서 weight의 초기 값으로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1에서 1 사이의 값 6개를 선택해서 weight, 초기치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텐서플로우 프로그램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스의 초기값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뉴럴 네트워크는 인풋 레이어에 2개의 뉴런,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에 3개의 뉴런이 있는 것입니다. 아웃풋 레이어에 존재하는 뉴런의 바이어스 값, 초기값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스 값은 B라는 텐서플로우에서 정의되는 변수에 저장할 것입니다. 3개 모두 제로로 초기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바이어스 값, 초기치 모두 0인 것입니다. 물론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 바이어스 값은 다른 값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weight와 bias로 표현될 것입니다.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인 것입니다. L은 wx 플러스 b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weight와 입력을 곱한 결과에 바이어스 값을 더하는 것입니다. weight와 입력은 행렬의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행렬 곱에 관련된 명령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명령을 사용한 것입니다. w와 x를 곱한 결과에 add 명령을 이용해서 b를 더하는 것입니다. L은 wx 플러스 b가 되는 것입니다. 아웃풋 레이어에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뉴런에서 출력되는 최종 출력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할 것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렐루 펑션은 라이브러리 펑션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텐서플로우에서 뉴럴 네트워크와 관련된 라이브러리 펑션 중에 하나가 렐루인 것입니다.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해서 최종 출력을 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최종 출력 L에는 다시 softmax 펑션이 적용될 것입니다. softmax 펑션의 기능은 출력이 8.04, 2.76, -6.52로 산출될 경우에 그 출력을 0.53, 0.24, 0.23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0.53, 0.24, 0.23을 더하면 1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출력을 더하면 1이 되도록, 즉 100%가 되도록 비율로 변환하는 함수가 softmax 펑션인 것입니다. 최종 출력 L에 softmax 펑션을 적용해서 모델에 대입한 것입니다.
모델이 갖고 있는 값은 최종 출력인 것입니다. 물론 그 값은 렐루 펑션이 적용됐고 또 소프트맥스 펑션이 적용된 값인 것입니다. 다음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부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코스트 펑션을 정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원핫 뉴럴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출력 중에서 하나만 1이 되는 원핫 엔코딩 분야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핫 엔코딩 분야에서 코스트 펑션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크로스 엔트로피인 것입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즉 코스트 펑션은 y 곱하기 로그 모델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모델은 h값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뉴럴 네트워크에서 예측한 h값입니다. y는 실제값인 것입니다. 실제값 곱하기 h값의 로그를 취한 것을 코스트 펑션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핫 엔코딩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클로스 엔트로피 코스트 펑션인 것입니다. 코스트 펑션을 텐서플로우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y 실제값 곱하기 모델의 h값의 로그를 취한 값인 것입니다. 각각의 출력, 각각 하나에 대해서 모두 y 곱하기 로그 모델 값을 구한 다음에 다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값을 더하면 하나의 값으로 차원이 축소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reduce라는 명령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더한 값에 다시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모든 에러들의 평균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스트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스트 값을 최소화하기 위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트레이닝을 할 때의 알고리즘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텐서플로우에서 트레인, 학습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펑션,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코스트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러닝 레이트, 학습률은 0.01로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옵티마이저 펑션을 이용해서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최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옵티마이저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인 것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코스트를 최소화하기 위한 웨이 값과 바이어스 값이 트레인 OP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학습 과정을 텐서플로우로 표현한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다음은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변수는 초기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텐서플로우에서 제공되는 모든 변수를 초기화하는 함수, initialize 함수를 이용해서 모든 변수를 먼저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세션을 열고 세션을 실행시키면 모든 변수가 초기화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학습은 100번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레이닝 스텝이 100번인 것입니다. 세션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세션을 실행하면서 트레인 OP 값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트레인 OP 값은 코스트 펑션이 최소가 되기 위한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 값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레인 OP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앞의 슬라이드에서 표현한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X 데이터와 Y 데이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플레이스 홀더로 정의된 X와 Y의 X 데이터, 입력 데이터와 실제의 출력 데이터, 정답에 해당하는 출력 데이터를 X와 Y라는 플레이스 홀더에 전달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갖고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하기 위한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 값을 계산해서 트레인 OP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코스트 값을 출력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모든 값을 출력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출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스텝은 0에서 99번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 0번 스텝에서 99번 스텝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0번 스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1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스텝에 1을 더하는 것입니다. 스텝이 9가 됐다는 것은 10번 학습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0에서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9이면 플러스 1을 하는 것입니다. 10이 되는 것입니다. 10을 10으로 나눴는데 그 나머지가 0이라면 출력하라는 것입니다. 스텝이 10번째 단계를 거칠 때마다 하나씩 출력하라는 것입니다. 프린트하는 것입니다. 스텝 플러스 1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0, 1, 2, 3, 4, 5, 6, 7, 8, 9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형태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세션을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코스트 값 계산하는 것입니다. 코스트 값 계산할 때 역시 X 데이터와 Y 데이터 필요한 것입니다. 입력 데이터와 이러한 입력에 대한 정답 출력 데이터가 플레이스 홀더 X와 Y에 전달돼서 코스트 값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스트 값을 모니터에 출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 하고 코스트 값 출력될 것입니다. 다음은 20 코스트 값 출력될 것입니다. 스텝이 10개씩 증가될 때마다 하나씩 출력하는 것입니다. 80의 스텝에서의 에러 부분인 것입니다. 코스트 펑션인 것입니다. 코스트 펑션은 곧 에러인 것입니다. 90일 때 에러, 100일 때 에러인 것입니다. 에러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습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계속 에러 값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 확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0, 1, 2로 출력할 것입니다. 0은 기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은 포유류, 2는 조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측값과 실제값을 표현할 때 0, 1, 2 등으로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0은 기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은 포유류, 2는 조류, 0 기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측값과 실제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아규먼트 펑션을 적용할 것입니다. 아규먼트 맥스 펑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텐서플로어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 펑션인 것입니다. 아규먼트 맥스 펑션을 적용한 결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이 주어진 것입니다. 0, 1, 0이라는 것은 기타 아니고 포유류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가장 큰 값은 0번째 값이 아니라 첫 번째 값인 것입니다. 아규먼트 맥스 펑션을 적용하면 첫 번째 값이 가장 크다라고 해서 1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열은 100, 즉 기타라는 것입니다. 예측값이나 실제값에서 보면 기타로 예측되거나 기타가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0번째 값이 제일 큰 값입니다. 따라서 0번째 값이 제일 크다라고 해서 0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아규먼트 맥스 펑션의 기능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0, 1로 표현되지 않고 데이터로 표현된 경우라도 0.1, 0.7, 0.1인 경우 0.7이 가장 큰 것입니다. 맥스, 가장 큰 것 하나 인수 아규먼트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0번째 아니라 첫 번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첫 번째가 가장 크다 라고 해서 1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0번째가 가장 크기 때문에 0으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프레딕션 값, 예측값입니다. 예측값은 실제 모델 역시 예측값입니다. 예측값에 아규먼트 맥스 펑션을 적용해서 0, 1, 2로 출력하겠다는 것입니다. y는 실제값, 정답인 것입니다. 정답에도 아규먼트 맥스 펑션을 적용해서 기타면 0, 포유류면 1, 조류면 2로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것입니다. 세션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세션을 실행해서 프레딕션 값과 타켓 값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예측값과 실제값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예측값과 실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플레이스 홀더 X와 Y에 각각 X 데이터와 Y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측값하고 예측한 값 출력할 것입니다. 0, 1, 2로 출력되는데 모두 0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실제 정답값은 첫 번째는 기타이지만 두 번째는 포유류라는 것입니다. 예측한 값은 기타로 예측한 것입니다. 세 번째 데이터는 조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측값은 에러인 것입니다. 기타로 예측한 것입니다. 정답을 맞춘 것입니다. 기타로 예측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답이 조류이지만 예측값은 기타로 예측한 것입니다. 정확도를 계산하면 정답 맞춘 것입니다. 하나, 둘, 세 개가 정답 맞춘 것입니다. 세 개는 정답이 틀린 것입니다. 따라서 accuracy, 정확도는 50%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도를 표현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is correct라는 변수값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변수값을 계산하는데 예측값과 타켓, 실제값이 equal,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으면 1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지 않으면 0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으면 1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지 않으면 0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is correct 값을 계산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3개가 같은 것입니다. 3이 된 것입니다. 3을 6으로 나누면 평균은 50%가 되는 것입니다. 그 평균값이 곧 accuracy, 정확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도를 모니터에 출력하면 50%로 출력이 될 것입니다. accuracy, 정확도 계산하는 부분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 correct라는 변수에 값을 저장하는데 그 값은 correct, 정답을 맞힌 횟수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prediction 값과 예측값과 타겟 값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equal, 같으면 1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is correct가 갖고 있는 값은 정답을 맞힌 횟수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도, accuracy라는 것은 정답을 맞힌 횟수를 전체 횟수로 나누면 정확도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is correct 값을 전체 횟수로 나누면 평균값이 구해지는데 그 평균값은 실수형 데이터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6개 중에서 3개가 정답을 맞춘 것입니다. 따라서 6분의 3, 평균을 내면 6분의 3, 0.5가 되는 것입니다. 평균을 낸 값은 0.5와 같이 실수형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출력을 플로트형, 32bt의 플로트형으로 평균값을 출력해서 accuracy에 저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계산한 값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인용부호 안에 있는 값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확도 표현하고 컬럼 표현하고 %.ef 실수형 데이터 표현하는데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표현해 달라는 것입니다. 소수점 이하 두 자리 0, 0 두 자리 표현한 것입니다. 세션을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accuracy 값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accuracy 값 계산해서 출력하는데 accuracy는 %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로 표현하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accuracy가 0.5라면 50%로 출력될 것입니다. 물론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표현되기 때문에 50.00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accuracy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X 데이터와 Y 데이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placeholder X와 Y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딥러닝의 대표적인 뉴럴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CNN을 TensorFlow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MNIST Recognition을 대상으로 TensorFlow 시스템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MNIST는 데이터베이스인 것입니다. 대형 데이터베이스, 오픈되어 있는 오픈 데이터베이스인 것입니다. Modified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atabase, 국제적으로 공개된 오픈 대형 데이터베이스인 것입니다. MNIST라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손으로 쓴 숫자들이 영상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숫자는 28x28 이미지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쓴 숫자를 인식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구현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셋인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셋이 주어지면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의 부분은 트레이닝 부분을 위한 트레이닝 셋인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트레이닝이 끝난 후에 그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 셋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트레이닝 셋을 더 크게 구성하고 테스트 셋은 트레이닝 셋보다 더 작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트레이닝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테스트할 경우 정답률은 100%일 것입니다.
동일한 시험 문제로 두 번 시험을 보는 경우 두 번째 시험은 무조건 100점 맞는 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셋은 크게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누어서 파일로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에서의 레이블, 정답도 파일로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숫자는 3이다 라는 정답이 있어야지 트레이닝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도 학습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일은 총 4개가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트레이닝 셋 이미지라는 파일, 비교적 테스트 셋 이미지라는 파일보다 용량이 클 것입니다. 트레이닝 셋에 관련된 레이블, 정답을 갖고 있는 파일, 또 테스트 셋에 관련된 숫자들의 정답을 갖고 있는 레이블 파일 4개가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MNIST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손으로 쓴 숫자를 인식하는 MNIST Recognition 시스템을 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로 구현하는 부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NIST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셋을 읽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부터 직접 읽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TensorFlow 모듈 튜토리얼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셋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셋을 다운받는 TensorFlow 문장인 것입니다. TensorFlow에서 제공하고 있는 MNIST라는 데이터셋을 input data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으로 임포트 해오는 것입니다. 각각의 숫자에 관련된 데이터는 영상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height, h 값은 28인 것입니다. 세로 하소수가 28개인 것입니다. width, w 값도 역시 가로 하소수 28개인 것입니다. 28 by 28 영상의 형태로 숫자가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채널 C 값은 1이 될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인 경우는 1인 것입니다. RGB, 즉 컬러 이미지인 경우에는 RGB 컴포넌트 3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채널 값이 3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CNN의 구조, 아키텍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으로는 28 by 28 영상 데이터가 입력될 것입니다. 각각의 28 곱하기 28개의 하소가 입력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필터링 되는 것입니다.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컨볼루션된 데이터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서 렐루 펑션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시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가장 큰 하나를 선택하는 맥스 폴링 레이어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한 후에 다시 2x2 4개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 하나를 선택하는 맥스 폴링 레이어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 0인지, 1인지, 2인지, 9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MNIST Recognition과 관련된 TensorFlow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TensorFlow를 TF로 임포트 해오는 문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MNIST 데이터를 인터넷으로부터 읽어오는 문장인 것입니다. TensorFlow의 튜토리얼에서 제공하고 있는 MNIST 모듈 중에서 input 데이터 모듈을 임포트 해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input 데이터 모듈은 데이터를 입력받는 데 사용하는 함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input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read 데이터 set 함수를 이용해서 MNIST 데이터를 인터넷으로부터 읽어와서 MNIST 배열 변수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하드디스크의 MNIST 밑에 데이터 폴더에 저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답 파일은 unhot 방식으로 저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수의 형태로 표현되는 onehot 방식으로 정답 파일, 즉 출력 파일을 저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이라는 레이블 값은 0, 1, 2, 3, 세 번째가 1이 되는 이러한 데이터의 형식으로 표현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onhot, 하나만 true로 1로 표현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만약에 9라는 레이블 값, 즉 정답 y 값은 마지막 숫자가 1이 되는 것입니다. 0이라는 레이블 값은 첫 번째 숫자가 1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레이블 값에 관련된 파일, 즉 정답인 것입니다. 그 숫자는 과연 어떤 숫자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갖고 있는 정답 파일은
항상 on, hot 방식으로 표현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션을 설정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해도 무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placeholder 3개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X, Y placeholder인 것입니다. 입력에 관련된 placeholder, 입력 데이터 전달받을 것입니다. Y, 출력에 관련된 placeholder, 연산 과정에서 출력값을 전달받는 placeholder인 것입니다. 전달받는 데이터는 32비트의 플로트형, 실수형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입력 데이터는 하나의 숫자인 것입니다. 숫자는 28by 28 영상인 것입니다. 총 하소수는 28 곱하기 28개의 하소가 하나의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숫자 영상은 그레이스케일 영상이라 채널 값이 1이 되는 것입니다. 컬러 영상인 경우에는 채널 값이 3이 될 것입니다. 입력의 개수, 숫자 몇 개를 대상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은 none,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출력 값을 전달받을 placeholder Y인 것입니다. 역시 실수형 데이터를 전달받을 것입니다. 그 크기는 10개인 것입니다. 0에서 9까지 10개인 것입니다. 출력, 전체의 출력의 개수는 몇 개로 할 것인가? none,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keep probe라는 placeholder define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placeholder에도 실수형 데이터가 전달될 것입니다. keep probe라는 placeholder는 나중에 drop out에 사용할 placeholder인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변수와 컨버전 레이어 및 폴링 레이어 구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컨버전 레이어인 것입니다. 컨버전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필터의 웨이트 값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버전 레이어에 사용되는 웨이트 값은 33132라는 행렬로 표현될 것입니다. 필터의 크기를 3x3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이기 때문에 채널 수는 하나인 것입니다. RGB 컬러 모델인 경우에는 채널 수가 3개일 것입니다. 각각 R 성분에 적용되는 3x3 필터, G 성분에 적용되는 3x3 필터, B 성분에 적용되는 3x3 필터, 각각 하나씩 3개를 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이기 때문에 하나로 지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필터 32개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3x3 필터 32개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W1 웨이트 값, 초기 값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의 크기는 3x3인 것입니다. 채널 수는 1개인 것입니다. 32개의 필터의 초기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랜덤하게 발생하는데 노멀, 즉 정규 분포를 갖는 값으로 불규칙하게 랜덤하게 발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규 분포를 갖기 때문에 가우시안 곡선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는 0.01로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3x3 필터 32개의 초기치를 랜덤하게 정규 분포의 값으로 배정하는데 그때 표준 편차는 0.01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필터의 웨이트 값의 초기치 설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컨볼루션 2D, 2차원 컨볼루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텐서플로우에서 뉴럴 네트워크 시리즈로서 컨볼루션 2D 펑션이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컨볼루션에서 패딩은 same 옵션을 사용할 것입니다. 입력 영상의 크기와 컨볼루션 연산된 후의 출력 영상 크기가 동일하게 출력되는 옵션인 것입니다. L1 컨버전 연산 결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L1이라는 것은 주어진 영상을 주어진 필터로서 2차원 컨볼루션 연산한 결과인 것입니다. 텐서플로우에서 뉴럴 네트워크 관련 분야의 라이브러리 펑션 컨볼루션 2D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 X 주어지는 것입니다. 필터 W1 3x3 필터 32개 정의된 것입니다. 물론 초기치도 설정된 것입니다. 스트라이드 값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드 값은 항상 첫 번째와 네 번째 값은 1인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값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좌로, 아래로, 우로, 아래로 모두 한 칸씩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라이트 값을 1로 한다는 것입니다. 필터를 움직일 때, 필터의 중심점을 움직일 때 우로, 가로로 한 하소씩, 또 아래로 한 하소씩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패딩 옵션은 same인 것입니다. 제로 패딩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의 크기나 컨버전 후의 영상의 크기나 동일할 것입니다. 컨버전 연산 결과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relu 펑션을 적용해서 다시 L1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컨버전 연산 후에는 바로 풀링 연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시 텐서플로우에서는 뉴럴 네트워크 분야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펑션으로 maxfull 펑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링한 결과 다시 L1에다 저장하는 것입니다. 풀링할 경우에 L1의 값을 풀링하는데 커널 사이즈, 즉 필터 사이즈는 2x2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4개 중에 큰 것 하나 선택하는 것입니다. 맥스 풀링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4개 중에 하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로로 2배, 세로로 2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총 영상의 크기는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4개의 값 중에서 가장 큰 1개의 값만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2x2의 커널 사이즈, 필터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라이드는 2인 것입니다. 가로 방향으로 2개의 하소씩, 세로의 방향으로 2개의 하소씩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개 2x2라는 커널 필터가 바로 옆부분은 겹침이 없이 2번 건너뛰기 때문에 바로 옆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패딩은 same 펑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2x2의 커널 사이즈를 가로로 2개씩, 세로로 2개씩 이동하면서 맥스 풀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크기는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 28x28 영상인 것입니다. 숫자 영상 1 또는 2 또는 0, 9 등의 숫자 영상인 것입니다. 3x3 필터 32개를 이용해서 컨볼루션 하는 것입니다. 32개의 컨볼루션 연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28x28 이미지 32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각각의 컨볼루션 연산 결과는 또 relu 펑션을 이용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해서 액티베이션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다시 풀링하는 것입니다. 4개의 데이터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가로 반으로 줄고 세로 반으로 주는 것입니다. 14x14 영상 32개가 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연산 결과가 컨볼루션 수행한 것입니다. 컨볼루션 수행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relu 펑션 적용하고 다시 맥스 풀링 적용한 결과인 것입니다. 14x14 영상 32개가 산출된 것입니다. 텐서플로우 프로그램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입력 데이터를 컨볼루션 한 다음에 다시 relu 펑션을 적용하고 풀링 연산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다시 컨볼루션, relu, 풀링 연산 한 번 더 반복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수행하게 될 컨볼루션 레이어에서의 웨이트 값 초기화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물론 랜덤하게 생성할 것입니다. 초기 값은 랜덤하게 생성하는데 정규 분포의 형태, 가우시안 형태로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표준 편차는 0.01로 한다는 것입니다. 필터의 크기는 역시 3x3 필터로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 relu 풀링 연산에서 생성된 영상이 32개였던 것입니다. 32개의 영상에 3x3 필터 64개를 적용해서 64개의 영상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웨이트 값, W2 값 초기화한 것입니다. 컨볼루션 연산 수행하는 것입니다. 컨볼루션 연산 수행한 결과는 L2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2차원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 컨볼루션 2D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L1 값이 입력 데이터인 것입니다. 첫 번째 컨볼루션 relu 풀링에 의해서 연산된 값이 L1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이때 컨볼루션에 사용되는 웨이트 값, 필터의 웨이트 값의 초기 값은 W2인 것입니다. 스트라이드는 1, 1인 것입니다.
컨버루션을 수행할 경우에 필터의 중심값을 우측으로 한 하소씩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 하소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패딩은 same 옵션, 컨버루션 수행한 결과와 입력 영상의 크기가 동일한 옵션인 것입니다. 제로 패딩 방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2차원 컨버루션 연산 수행된 결과는 L2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L2에 액티베이션 펑션 렐루를 적용해서 다시 L2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컨버루션 렐루 연산 수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맥스 풀링 연산 수행할 것입니다. 그 결과 다시 L2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커널 사이즈는 2x2로 하는 것입니다. 4개 중에서 가장 큰 맥시멈 값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스트라이드는 2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과 마지막 1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스트라이드에서는 가운데 중간값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로 2개의 하소씩, 아래로 2개의 하소씩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4개의 하소 중에서 가장 큰 값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만을 선택하고 우측으로 2개의 하소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측으로 하나, 둘 이동해서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연산할 것입니다. 아래쪽으로도 또 역시 2개의 하소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연산이 다 끝났다고 한다면 아래쪽으로 하나, 둘 이동해서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트라이드가 2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행한 연산 결과 영상 사이즈인 것입니다. 우리는 14x14 영상 32개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컨버루션 레이어에서 64개의 필터를 이용해서 출력 영상 14x14 64개를 얻은 것입니다. 다시 맥스 풀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7x7 64개가 최종 출력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컨버루션 렐루 풀링을 거쳐서 두 번째 컨버루션 풀링 렐루를 거친 것입니다. 이제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넘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얻어진 최종 출력은 7x7 64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 7x7 64개를 1차원으로 나열할 것입니다.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는 1차원 배열이 2개가 연결되는 형태인 것입니다. 7x7 64개 총 개수는 7 곱하기 7 곱하기 64 3136개가 1차원으로 나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3136개는 최종적으로는 10개로 축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에서 256개로 먼저 축소한 다음에 0에서 9까지에 해당되는 10개로 축소할 것입니다. 1차원 배열로 늘어놓고 256개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뉴런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뉴런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웨이트 값이 필요한 것입니다. W3의 초기 값을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Y는 WX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1차원 배열 2개를 연결하고 2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연결 시냅스의 강도, 웨이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W3의 초기값 역시 정규 분포의 형태로 불규칙하게 생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표준 편차는 0.01인 것입니다. 7 곱하기 7 곱하기 64개의 뉴런을 256개의 뉴런과 연결하는 데 필요한 웨이트 값, W3 값의 초기 값을 설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리쉐이프, 즉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L2 값은 2차원 배열인 것입니다. 7x7 64개인 것입니다. L2 값을 리쉐이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은 1차원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1차원으로 변환, 리쉐이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7 곱하기 7 곱하기 64개의 1차원 배열로 바뀐 것이 곧 L3가 되는 것입니다. 1차원 배열인 것입니다. 그 뉴런의 크기는 7 곱하기 7 곱하기 64인 것입니다. 웨이트 값과 곱해질 것입니다. L3 값과 우리가 정의한 W3 값, W3 값이 매트릭스의 형태로 곱해지는 것입니다. 곱해진 결과는 Y는 WX의 형태인 것입니다. 256개의 출력과
3136개의 입력이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곱해진 출력에 다시 렐루 펑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최종 결과는 L3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M리스트 레코그니션과 관련된 마지막 레이어인 것입니다. 256개의 1차원 데이터를 최종 10개의 데이터로 축소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256개의 뉴런과 10개의 뉴런이 연결되는 일종의 fully connected layer인 것입니다. 256개의 뉴런과 10개의 뉴런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웨이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총 웨이트의 개수는 256 곱하기 10, 2560개가 되는 것입니다. 최종 출력은 10개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출력이 가장 크다고 한다면 입력한 숫자는 2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면 언핫 엔코딩에 의해서 9라는 숫자로 인식하는 결과를 출력할 것입니다. W4 초기치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W4라는 웨이트 값의 초기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랜덤, 불규칙하게 설정할 것입니다. 노말이므로 정규 분포의 형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는 0.01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256개의 뉴런과 10개의 뉴런을 서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웨이트 값 W4를 초기화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최종 출력은 모델 값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최종 출력 Y는 WX의 형태인 것입니다. 최종 출력 Y 모델은 WX의 형태인 것입니다. 두 개 다 매트릭스의 형태, 행렬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명령을 이용해서 최종 출력 모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델이 갖고 있는 값은 10개의 출력 값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하나의 값을 선택하면 인식한 숫자, 최종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코스트 펑션과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하기 위한 옵티마이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 펑션은 일종의 에러 펑션인 것입니다. 에러를 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값과 예측 값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스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러짓 값으로 모델 값이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델 값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계산한 예측 값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예측 값과 실제 값, 실제 값은 레이블 정답 값인 것입니다. 실제 출력값 Y인 것입니다. 예측 값과 실제 값을 이용해서 코스트를 계산하는데 그 코스트를 계산하는 펑션은 텐서플로우의 뉴럴 레터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맥스 클로스 엔트로피 펑션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러한 소프트맥스 클로스 엔트로피 펑션을 이용해서 코스트 값을 계산하고 그러한 값들을 평균 내면 최종 코스트 값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스트 값은 미니마이즈,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화시키는 알고리즘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담 옵티마이저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옵티마이저 역시 텐서플로우의 트레인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일종의 패키지 라이브러리 펑션인 것입니다. 옵티마이저의 미니마이즈 코스트를 최소화하기 위한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 값 등이 저장될 것입니다. 변수 초기화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initialize 함수를 이용해서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세션을 열고 세션을 실행하면 init로 정의된 모든 변수들이 초기화되는 것입니다. 배치 사이즈를 100으로 놓는 것입니다. 배치 사이즈는 하나의 데이터의 학습 단위인 것입니다. 학습을 하는 경우 한 개의 데이터,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해서 학습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컴퓨터 자원의 낭비인 것입니다. GPU 등을 이용해서 병렬 처리로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배치 사이즈 단위로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100개의 단위로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학습시킬 수도 있지만 학습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배치 사이즈 단위로 학습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토탈 배치라는 변수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list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를 배치 사이즈로 나눈 값을 토탈 배치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터레이션 반복 횟수 값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치 사이즈, 이터레이션, 에폭에 관한 용어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셋의 크기가 100개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배치 사이즈를 100으로 설정했지만 20이라고 가정을 하면 미니 배치 사이즈의 크기는 20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배치 사이즈로 나눈 배치를 미니 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 100개의 데이터셋이 존재하므로 20개의 단위로 학습을 하면 5번 학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터레이션을 5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폭은 뉴럴 네트워크에서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 번 학습을 완료한 상태를 원 에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 에폭은 5 iteration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00개의 데이터셋 모두를 학습 완료한 상태, 원 에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레이닝에 관련된 문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r입니다. 에폭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폭은 전체 데이터를 한 번 학습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15번 학습하겠다는 것입니다. 학습하면서 코스트 값을 계산할 것입니다. 그 코스트 값은 total cost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초기값 0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for 루프, 내부 루프가 있는 것입니다. i의 range 범위는 total 배치인 것입니다. total 배치는 총 데이터 수를 배치 사이즈로 나눈 것입니다. 만약에 데이터의 총 개수가 1000개이고 배치 사이즈가 100개라면 10번 반복해서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탈 배치가 10번, 10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의 데이터를 모두 학습하는 것입니다. 배치 XS와 배치 YS 값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X 입력 값인 것입니다. Y 정답 값인 것입니다. 출력 값인 것입니다. 이러한 배치 XS 값과 배치 YS 값을 전체 데이터에서 추출하는 함수는 미니스트에서 제공되는 트레인 계열의 next 배치 함수인 것입니다. 이러한 배치 함수의 배치 사이즈를 전달시켜주면 next 배치 함수가 훈련, 트레이닝에 참여하게 되는 XS 값과 YS 값, 입력 값과 출력 값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입력 값은 다시 1차원 배열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1차원적으로 입력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28x28 영상은 하나의 숫자에 해당하는 화소수인 것입니다. 마이너스 1은 1차원 배열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1차원 배열로 리쉐이프 한다는 것입니다. 배치 XS 값을 다시 1차원 배열로 바꿔서 배치 XS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은 cost value를 계산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cost value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옵티마이저와 cost를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의 슬라이드에서 표현한 옵티마이저와 cost를 계산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입력을 feed 딕셔너리에서 전달시켜 주는 것입니다. X값, 입력값은 배치 X값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Y값, 출력값, 정답값은 배치 YS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keepflow 함수를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keepflow는 dropout에 관련된 변수인 것입니다. 이러한 변수를 80% 확률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마지막 fully connected layer에서는 256개의 1차원 배열 데이터를 10개의 1차원 배열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때 존재하는 웨이트가 256 곱하기 10, 2560개나 되는 것입니다. 2560개를 모두 계산하다 보면 시간, 프로세싱 타임이 너무 길어지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80%로 드롭아웃, 각각의 웨이트와 관련된 부분을 0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결선, 시냅스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20%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웨이트 값이 적은 경우 20%를 적은 순으로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계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80%만 갖고 계산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드롭아웃과 관련된 플레이스홀더에 keep flow라는 값이 80%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옵티마이저와 코스트로부터 계산된 코스트 밸류 값은 계속 누적되는 것입니다. 토탈 코스트는 토탈 코스트 플러스 코스트 밸류 값이 누적되는 것입니다. 토탈 코스트 값은 평균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탈 코스트 값은 토탈 배치 사이즈로 나누면 평균 값이 되는 것입니다. 평균 에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러 값을 프린트, 즉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할 것입니다. 먼저 에폭이라는 인용부호 안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폭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수형 4자리로서 에폭 플러스 1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폭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0번째보다는 첫 번째부터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에폭 플러스 1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폭 값이 0001 4자리로 0002 00, 12, 00, 13, 14, 15의 형태로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에버리지 코스트라고 그대로 출력하고 이퀄까지 출력하는 것입니다. 다음 토탈 코스트를 토탈 배치로 나눈 값, 평균 에러 값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출력하는데 소수점 이하 실수형이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표현해 달라는 것입니다. 코스트 값이 출력된 것입니다. 0.02로 에폭 13에서는 코스트 값이 0.013, 에폭 14에서는 코스트 값이 0.013, 에폭 15 마지막 단계입니다. 코스트 값이 0.010, 코스트 값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최적화 완료라고 출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계한 컨버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정확도 accuracy를 계산하는 문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ccuracy는 is correct라는 변수에 저장될 것입니다. 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측한 모델 값, H값을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정답, 실제 값 Y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델 값과 Y 값 각각의 데이터에 관해서 argument max 펑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rgument max 펑션을 적용한 결과가 equal 같다고 한다면 is correct 값은 1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equal 같지 않다고 한다면 false 0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argument max 펑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gument max 펑션은 배열에서 가장 큰 데이터 값을 하나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0, 1, 0, 1천 배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0번째, 1번째, 2번째인 것입니다. 첫 번째 값이 가장 큰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값이 가장 크다는 측면에서 1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열에 argument max 펑션을 적용할 것입니다. 0번째, 첫 번째, 1번째인 것입니다. 0번째 값이 가장 큰 것입니다. 따라서 0번째 값이 가장 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argument max 펑션의 출력인 것입니다. 0.2, 0.7, 0.1인 경우도 동일한 것입니다. 첫 번째 값이 가장 큰 것입니다. 첫 번째 값이 가장 크다 라고 해서 1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0번째 값이 가장 큰 0.9인 것입니다. 따라서 0번째 값이 가장 크다 라고 0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한 컨버셔널 뉴럴 네트워크, 즉 숫자 인식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배열이 10개의 데이터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 10개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 하나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5번째 값이 가장 큰 값이었다고 한다면 5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0, 1, 2, 3, 4, 4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인식한 값이 숫자 4라는 것입니다. 0, 1, 2, 3, 4. 다섯 번째 값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정답이 4인 것입니다. 만약에 10번째 값이 가장 크다고 한다면 정답은 9가 되는 것입니다. argument max 펑션을 이용해서 모델 값, H값과 실제 값을 비교해서 is correct 값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accuracy는 평균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각각의 데이터에 관해서 평균을 낼 것입니다. accuracy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민, 평균을 내서 차원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데이터로 바꾼다는 측면에서 reduce라는 명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is correct 값을 이용해서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accuracy 값 계산하는 것입니다. accuracy 값 계산해서 모니터에 프린트, 정확도라고 표현한 다음에 accuracy 값 출력하는 것입니다.
accuracy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x값과 y값이 필요한 것입니다. x값은 입력 데이터인 것입니다. 각각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y, h값, 출력값, 실제 출력값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accuracy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델값과 argument max에서의 y값이 계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델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x값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is collect 값을 알아야지 accuracy를 계산할 수 있고 is collect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y와 모델값에서 필요한 x값이 필요한 것입니다. x값과 y값이 딕셔너리에서 feed 될 것입니다. x값은 입력 데이터인 것입니다. mlist에서 정의된 테스트 이미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테스트 이미지를 reshape 1차원으로 변화해서 x값으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숫자 하나는 28x28 이미지인 것입니다. 숫자 하나를 1차원 배열로 변환해서 입력 데이터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y값은 정답값인 것입니다. mlist에서 제공되는 테스트 데이터 중에서 레이블을 갖고 있는 파일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 dropout 값은 1, dropout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keeplob 값을 100% 모두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두 이용해서 accuracy 값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accuracy 값 계산 문장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is collect는 이러한 문장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accuracy 값 프린트하는 것입니다. 정확도로 출력하고 accuracy 값 프린트 해보면 0.99, 99%의 정확도를 갖는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